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증시도 트럼프 관세 및 유가 하락으로 이틀간 급락세를 맞이했는데요. 이 중동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는지 거의 고개를 갸우뚱하죠. 그만큼 이 기름, 유가 때문에 워낙 탄탄한 어떤 이 증시 시장 자체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사우디 타다올 거래소가 6일 6%에 의해서 7일 3%까지 빠지는 거의 기이한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기름의 킹,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우디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는 건 요 100년 만에 있을 일인가? 라는 어떤 이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임팩트를 주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브렌트유, 휘발유와 경유 각각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기름값이 빠진다는 건 결국에 가서는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는 거고, 그만큼 기름을 써서 생산하고 투자하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동력이 상당 부분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침체 우려에 국제 유가가 무려 60달러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4월 6일 날 59달러 찍었다가 살짝 지금 60달러까지 올라섰는데 거의 이건 이 유가 부분에선 엄청난 충격이라 할 수가 있겠고, 가장 경기 면에서 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구리도 17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찍고 있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진 유가와 더불어서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는 구리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 주가 낙폭을 보였다고 하죠. 야, 이러다간 정말 경제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진짜 우리 두 눈을 막 씻고 부벼도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물 경제 지표들이 아니 이렇게 단시간 안에 붕괴된 거는 이거 거의 경제대공황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이 공포 심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빠진다는 건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그러니까 풀악셀을 밟고 계속해서 페라리 그리고 람보르기니처럼 쫙 하고 그냥 뭉 소리 내면서 몰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리 가격 역시 가장 예민한 반응체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격이 지금 2008년 이후로 빠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할 정도고요. 이 중심에 있는 이 트럼프의 기이한 행동,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정말 모든 경제 현안 중에 트럼프의 이 행동 반경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 굉장한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리 미국 부채가 급해서 들어오는 수입품마다 관세를 때린다 해서 미국 부채가 이게 5경 8천조, 3천조 정도 되니까 이거 천문학적인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관세 장벽을 세워서 단시간 안에 미국 부채를 갚기란 좀 상당 부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미국 부채를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관세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은 모럴 해저드를 넘었어요. 이거는 토털 해저드야, 토털. 전방위적인 어떤 위험 요소가 계속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전혀 없다. 금리나 계속적으로 미 연준을 향해서 촉구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미국 자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특별히 러스트벨트, 오하이오와 디트로이트, 펜실베니아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업 하고 있는 자국민들이 느꼈던 바이든 시대의 물가보다 더 아주 급격하게 다가오는 이 상승분이 인플레이션 전혀 없다라는 말로 묻기에는 너무나 지금 체감도가 급격하게 지금 돌격 앞으로 할 정도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오히려 이 미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한다는 건 제롬 파월을 정말 뚜껑 열리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완전히 그냥 경기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겠거나 또 혹시 모를 이런 경제 전반의 어떤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금리 부분을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부분을 스탑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 전혀 없다고 하지만 아이폰이 500만 원이야.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아반떼가 그래도 미국 자국민들, 좀 서민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인기가 있었는데, 이 5천만 원 해빨리, 보통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면 미국에서 살 수 있을 가격인데 3천만 원 정도 올라버리니까. 아반떼가 5천만 원, 아반떼가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오히려 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 자국민들이 좀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이 가격 선택권이 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물가 부분이 굉장히 좀 이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아이폰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갤스 25 효과에 시장 기대 웃돌 정도로 매출이 79조로 1분기 기준 뭐 최대 찍고 있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중국 쪽으로 이 방향을 튼 것도 어찌 보면 이 반도체 수요, 그리고 이 휴대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전격적인 어떤 전략 변화가 있지 않는가라고 전망을 또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소비가 주니까 물가도 주춤할 수밖에. 트럼프가 말한 물가를 내리겠다는 게 이런 방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 기름도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가격도 폭락할 수밖에 없고. 아니 물가를 에너지에서 잡겠다던 공약을, 이게 기름을 뚫어가지고 펑펑 쏟아지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이전에 벌써부터 지금 수요가 줄어가지고 이게 경제 대공황 상태로 만들어서, 아니 넉아웃 시킬 일이 있습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테리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는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뭐 표면적으로는 미 부채를 해결해야 된다. 뭐 지금 부채가 한국 돈으로 5경 3천조, 36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부채가 많긴 많다. 미국이 이렇게 이 부채에 물린 나라인 줄 대부분 사람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급선무일 수 있겠으나, 뭐 가만히 미국의 재정 적자를 들여다봐도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또 구조이고, 그러나 이게 액면적인 이유고요. 지금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을 장악하고 있는 이 뱅가드와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들의 이 기본 이 경제 시스템, 자본 시스템 자체를 뭔가 한번 들이받고 싶은 어떤 트럼프의 또 공격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뱅가드가 쭉쭉 빠져나가는 이 나스닥 시장의 이 자본, 이 틀어막기 위해서 이 고객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또 서한까지도 보내고, 이 뱅가드 같은 경우는 미국 펜실베니아에 위치해 있죠. 약 8조 달러, 일경 한 1000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랙록 역시도 10조 달러, 뭐 일경 한 3000조, 4000조 정도 운영한 뭐 어마무시한 그냥 거의 미국 자본시장의 1대 2대 최대 주주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어떤 화폐 이 가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선점한 어떤 기업들인데,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기존의 어떤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이 대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증시 부분을 터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미국 증시 자본 회사들의 전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단순히 트럼프와 중국 간의 어떤 구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구화폐 세력과 신화폐 세력의 어떤 갈등의 양상이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 뱅가드와 블랙록의 자본이 증시에 지금 다 묻혀 있으니까 왜 이토록 증시의 가치를 털 수밖에 없는가? 뭐 액면적으로 말하는 그냥 미국의 부채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 트럼프는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려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화폐 개념으로 기존 화폐 생태계를 해체하려고, 왜 본인 스스로를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결국 기존 자산 운용사의 존재감은 계속적으로 압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마스터 플랜에 뭐 입각한 어떤 화폐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스스로가 가상자산 옹호론자라고 뭐 말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봐.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하고 지금 현실 지표가 완전히 지금 엇갈리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2억 간다고, 2억 찍을 거라고 많은 전망들이 나왔는데 2025년은 거의 뭐 흑비 내리고 있죠. 1억
천만 원 수준, 1억 2천 최고점 살짝 찍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이 트럼프의 획기적인 어떤 이 관세 부분에서 이 전환점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설 어떤 이 디딤돌을 밟을 가능성 굉장히 없다고 봐야죠. 또 뭐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CDBC 이 도입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중은행도 뭐 CDBC 운영을 위해서 뭐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구화폐 세력과 신화폐 세력의 화폐 전쟁도 무역 전쟁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기조를 계속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트럼프는 연준에 대해서 기준금리 낮추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달러 현상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 오히려 본인이 지금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달러 현상 자체가 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뭐 이게 기준금리 하나 낮춘다고 해서 달러 자체가 또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달러, 엔화, 뭐 유로화, 위안화 역시 계속적으로 달러 등살에 밀려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거의 24억 정도를 집어넣는 대단하다. 야, 24억도 현금 부자잖아, 이 정도면.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분이 나스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76%. 18억을 날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나스닥 시장이 굉장한 어떤 이 반토막에 가까운, 붕괴에 가까운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분이 아파트 팔고 이 미국장에 24억 집어넣었는데 현재 18억 마이너스 났고, 평가금 뭐 5억 정도, 6억 정도 남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학개미로 올라탄 분들은 거의 뭐 곡소리가 날 정도고, 이걸 또 우회해서 뭐 미국 장기채 ETF 수익률 좀 올리기 위해 지금은 뭐 국채 부분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4조 원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지금 우회로를 좀 뚫고 있죠.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면 다시 엔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 뭐 BOJ 부총재가 경제 개선되고 물가 오르면 다시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내놨는데, 역시 엔화가 달러가 떨어지는 대신 엔화가 올라가는 환차익을 노려서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는 또 이중 또 카바를 치는 그런 어떤 투자도 좀 병행이 되고 있고요. 인버스 ETF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버스가 뭐냐? 뭐 반대라는 뜻인데, 이게 주식에서는 이걸 공매도, 영어로는 숏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ETF 상품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일반적인 주식이나 ETF는 주가가 올라야지 돈을 버는데 이놈은 이상해. 인버스 ETF는 이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게 돼. 그러니까 금융위기와 같이 주가가 폭락할 때 적절하게 투자하면 남들은 돈을 잃는데 이걸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우회로를 뚫고 있어요. 아무튼 뭐 24억 투자해서 18억 잃는 분도 지금 생겨날 만큼 지금 미국 주식은 거의 나락가고 있다.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는 절대 미국 주식시장 포기 못할 겁니다. 어찌 보면 존재감 싸움이에요. 트럼프의 새로운 화폐 세력과 뱅가드와 그리고 블랙록 같은 구화폐 세력 간의 이런 어떤 이 존재감 싸움이 결국에 가서는 이 증시 부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단기간 안에 하락했듯이 가장 단기간 안에 급등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경제 대경황으로 가는 건 뭐 뻔한 수순인데 뭐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할 때까지 하고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 주식은 단기간 반등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 높고요. 대신 한국 부동산은 엄청난 폭락의 양상에 직면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장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런 궤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간 안에 그 가치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밸류업이 잘 된 단단한 기업으로 구성된, 부채도 뭐 미국이 5경 8천조를 하지만 결국에 와서는 뭐 이런 기업들이 생산 능력이 극대화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시장인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답이 없어. 75%의 돈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마무시한 이 부채 문제는 결국에 가서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묻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집값은 시장 자정작용을 넘어서 태풍작용으로 어찌 보면 정상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세기적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죠? 단순히 어떤 부동산 이 규제나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가격이 뭐 하락하거나 어떤 정상가에 가깝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015년의 집값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 자본시장의 대변화로 말미암아 적어도 주거비용에서만큼은 한국 부동산 버블이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일단 뭐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개인 수입도 뭐 좀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주거비용이 낮춰지면 이런 어떤 이 압박감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그렇잖아. 일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주거비용이 낮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경제 여력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뭐 부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상황 잘 들여다보시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유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유가와 구리, 생산 투자, 그리고 수출 여러모로 뭐 가장 근저에 있는 이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수요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 침체가 극도로 찾아올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엄청나게 휘젓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시대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복습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